관련한 대외비 문건들을 조금 더 국정감사전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작년에 부산 엑스포 할 때 2차 가면 이긴다 뭐 이 개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미 진 줄 알고도 국민들 호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럼 그거 조사 용역 맡긴 놈들 전부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막 프랑스 가서 PPT 하고 이럴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출연하던 알바 프로그램들 나가가지고 프랑스 언론은 지금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 거에 대한 기사 거의 없다. 오로지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 방문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그리고 현지 분위기 자체가 이미 사우디로 다 기울어졌고 당시 외교안보 전문지라든지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사우디가 다 이긴다라는 식으로 거의 정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만 우리나라 정부하고 계속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러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정식으로 조사를 통해 갖고 이거를 그 문건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지네들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야. 외교부가 작성한 판세 분석 대외 문건을 보니까 상급 기밀입니다. 상급 비밀인데 이 문서에는 투표권이 있는 그 세계 박람회 기구 소속 국가들이 있는 해외 공관 요 대통령실에도 다 전달이 됐어요. 국제 개쪽이네. 그러니까 문서에는 사우디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의 득표하여 유치에 성공할 것! 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아니, 이거 명태균이 해준 거 아니에요? 스타일을 보니까 그런 건데? 천공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명태균이 이렇게 저거보다 이긴다라고 좋아하겠지.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시중에 뿌리는 거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먹혔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안 먹힌 거지. 아니, 그게 말이 아니, 이거 외교부에서 만든 문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실무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만약에 실무자들이 정말 만든 거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실무자들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럼 그 실무자들은 외부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반응이나 영역 같은 거를 직접 만나서 체크를 했는지 영역을 줘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한국이 지지받고 있고 사우디는 지금 밀리고 있다 이런 식의 보고를 너무 엄청나게 틀려버린 거야. 결국엔 90표 차이로 됐죠. 90표. 그러니까 90표 이상의 오류가 난 거라니까? 그러면 그게 외교부냐고, 왜곡부지. 야, 진짜 정말 이거 어떡해. 여기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정세 판단이 안 되면 이런 애들이 외교부 실무자로 있는다? 나라 외교 다 이 새끼 말아먹습니다. 당장에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왕따 당하거나 지금 계속 불합리한 조건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한국이 인기 높고 한류의 영향으로 정말 우리가 대접받고 있으면 이러고 있어요. 그런 보고서 쓰면은 또 믿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구나 이러고 착각하게끔 문서를 조작하는 놈들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진짜 외교부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경쟁국이 막판 총공세를 실시해서 지지국이 이탈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그때 그 얘기했다니까. 탄을 덜 썼다고. 그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애들이 돈을 덜 써가지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아니, 거지. 아니 돈을 쓰면 사우디만큼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게 맞아. 걔네들 분석이 그거라니까.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뭐 뒷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사우디가 워낙 돈질을 해가지고 안 먹힌 것 같다 이런 거야. 그럼 이때까지 돈질한 거는 세금으로 돈질한 거는 이게 이길 줄 알고 알아야 돈질을 했는데 이 사우디가 돈이 너무 많아갖고 에이 돈질러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 라고 끝나는 거지 지금. 아니, 처음부터 그건 누구 몰라요? 처음부터 사우디한테 질 거라는 거 몰라? 그냥 돈질로 안 될 사람들도 거면 돈질 다른 걸로 해야지 무슨 살림 무슨 녹화 비용을 대주겠다는 등 OED 몇 천만 달러를 주겠다는 등 그걸로 되겠냐고. 아니 3급 비밀이잖아 이게. 3급 비밀 문서를 우리가 이긴다잖아.
와, 진짜 무능한 건지, 아니, 뭐,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건지, 참. 자, 정말 박진 배운 사람이고 그나마 대한민국 당시에 윤석열 정부 장관 중에는 그나마 전문성이 좀 있다라고 봐줄 만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박진이가. 박진이요? 박진이 무슨. 아니 그래도 외교 분야 안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무슨 검사 출신도 아니고 삽도 없이 삽질하는 사람인데 무슨.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그 난맥상이 이런 거예요. 잘못도 하지만 무능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은폐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그 3급 비밀문서를 보고 윤석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뒤통수 맞은 거잖아. 그러면 다 잘라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 근데 카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질에서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삼성 불러 이씨. 누가 거기에서 말이야 현장에서 휴대폰 좀 공짜로 쫙쫙 뿌리고 말이지. 그래서 술 먹여서 토하게 하고. 컴퓨터도 노트북도 하나씩 주고 패드도 주고 그랬으면 됐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겠죠. 자, 체코 원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체코 원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빌려준 게 아닙니다. 아직 못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방송에서. 저거 분명히 빌려주는 걸로 양 안 찬다, 쟤들. 그냥 떼먹으려고 부대 조건을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 초가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가 2019년 7월에 체코 전력공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 투자자에게는 반환 보증은 해주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는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체코 정부가 반환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양아치. 그냥 주는 거예요. 양아치. 그냥 줘야 이거잖아. 그랬잖아. 야, 100원만 빌려줘봐. 야, 1000원만 빌려줘봐. 나중에 내가 만나면 막 갚을게. 나 이거잖아. 형편 좋아지면 갚을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래도 설마 체코 정부가 그런 신용 없는 짓을 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체코에서 발생한 누적 국외 채권액은 2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측이 회수를 포기한 채권 규모가 무려 16억 원입니다. 물론 요거는 다른 건이에요. 다른 건이지만 중요한 그러니까 거는 체코하고 뭔가 무역을 하든 뭘 하든 과정 중에서 체코 정부가 보증을 해갖고 뭐 우리가 수출했을 거 아니야 우리 기업이. 22억이나 있는데. 근데 22억 중에 16억은 체코 정부가 안 갖고 떼먹었는데도 우리가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냥 못 받겠다 이러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코는 여차하면 우리 돈 없어 배째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니, 여차 안 그만큼 해도 크다는 그냥 거예요. 배째일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배 째일 수 있는데 왜 안 째? 째일 수 있는데 왜 안 째? 당연히 째지.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체코 정부에게 보증을 해준 걸 갖다가 기업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고 그 세금으로 나중에 카바를 해야 되는 거야. 수출은행 돈이니까. 세금. 근데 이거가 22억이 아니고요. 이건 24조 원짜리란 말이야. 24조. 24조 원짜리라는데 채무 보증을 안 하겠다는 놈한테까지 헐값에 돈을 빌려줘 가면서 이 체코 원전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나라 잘 되는 일인데 니들이 방해를 해? 라고 송작가 TV 이 음모론 생산 방송 이러고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더 최악이잖아, 더. 진짜 더 최악이다. 나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난 50년 거치 50년 상환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 근데 아예 안 갚겠다는 거야. 그럼 달라는 거잖아. 이게 뭐 빌려주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어줬어.
그러면은 체코 정부는 얘네들 하는 꼬라지 봐서는 그 뒤에 관리도 야 니들이 관리해줘야지. 야, 이거 저기 쓰고 남은 거 이거 폐 연료봉 이거 니들 갖고 가. 우리 필요 없어. 아마 그것까지 다 했을 거예요. 왜? 아랍에미레이트 그렇게 했거든. 아랍에미레이트에 핵폐기장 없어요. 그럼 그걸 아랍이 쌓아놓으라고 거기 가만히 놔둘까요? 결국은 우리가 반출해 오기로 내부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탐사 보도를 보니까 이 24조 원 규모의 APR-1000이라는 원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가동된 사례가 없대요. 이게 원래 우리가 수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안전성 뭐 이런 비용, 초과 아니면 일정 지연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우리가 더 써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밑빠진 덕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형의 원자로는 생산해본 경험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거지, 지금. 그 미지의 원자로 방식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런 식의 원전 수주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립 과정에서 파산한 회사들이 정말 엄청 많거든요. 밑빠진 덕에 물 붓기처럼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 대금도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파산을 하는 수순으로 가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유럽 내에서도 엄청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미국은 은행이 국가 게 아니잖아요. 은행 그렇죠. 자체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보증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을 나가고 이러면 칼같이 검사하고 심사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떨고 간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의 무슨 SOC 국책사업이나 좀 큼직큼직한 규모들은 정부가 끼어들어서 빚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공사를 못 따내는 경우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실상 국가 돈으로 운영하는 회사지, 지네 돈으로 운영하는 회사냐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못 받게 돼도 공사비는 한국 정부에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갖다가 돌려받는 거는 한국 정부가 그 빚을 회수를 포기해갖고 세금으로 메꾸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24조 원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는 6조 원밖에 안 돼요. 그거 다 남아도 6조야. 이 6조를 하기 위해서 24조 원을 떼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고 사정을 한다? 이 공사를 하게끔 해달라고? 모르겠어. 그 안에 얼마를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포기하는 순간 이건 남는 장사인 거예요. 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도록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빨리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체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내년 3월에 최종 서명하기 전까지 아직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다며 빨리 손 빼고 발 빼야 된다니까.